안녕하세요. 민달팽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죠. 앞으로 집값이 더 내려갈까요? 지금은 사야 할 때일까요? 기다려야 할 때일까요? 부동산 시장은 지금 누가 봐도 아주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뚝 떨어지진 않았지만 거래는 멈췄고 매물은 쌓이고 있죠. 이 상황에서 정부는 강력한 정책마저 꺼내들었습니다. 6.27 대책을 시작으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시장의 변화와 정부 정책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특히 수도권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크게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상태.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강남 상구에서는 거래 취소가 늘고 있고요. 노원,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 지역은 실거래가 하락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경매시장에서는 낙찰가가 일주일 만에 10에서 15% 떨어진 사례도 있어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00건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거래는 살아있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혼수 상태입니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적이에요. 기존 대출들과 다르게 전 금융권을 동시에 대출을 묶은 초강수입니다. 무주택자 외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고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을 묶어버렸습니다. 실수요자만 시장에 남고 투자자는 사실상 퇴출된 셈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시장에서 돈줄이 끊겼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집값을 지탱하던 건 주로 30, 40 세대 연끌 대출이었는데요. 하지만 대출이 막히면서 이 수요가 싹 빠지게 된 거죠. 이전 정부들의 대출 규제는 종종 허점이 있었습니다. 특정 금융권만 적용하거나 일시적으로 풀어주거나 빠져나갈 수 있는 편법 또는 방법들이 가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규제들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정말 강하게 틀어막았어요. 그 누구도 준비하고 대처할 수 없게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 혹은 여력보다는 정책금융에 의지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왔는데 그 정책 대출들이 축소, 조정되면서 부동산 유동성과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시장 진입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순환이 안 되면 풍선 효과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이거 실수요자 잡는 거 아니냐. 서민 주거 사다리 끊는 거 아니냐.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다리 이미 오래전에 끊어졌습니다. 이번 대출은 오히려 그 뼈대마저 치워준 셈이죠. 오히려 사다리를 끊어내야 부동산 시장이 허상이고 신기루라는 걸 인식하게 돼서 남아있던 생각을 완전히 날려버려야 정상적인 시장이 되겠죠. 부동산 과열의 핵심은 시장의 오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 사면 못 산다는 공포에 빠졌고 그 공포가 시장 진입 시점을 앞당기며 수요를 과잉 발생시켰습니다. 그 미래 수요가 빨리 부동산에 지집한 것이 과열의 원인인 거예요. 자산 증식으로만 부동산이 이용되므로 기업은 돈이 없고 근로의욕은 상실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는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는 악순환, 현 정부가 노리는 건 갭투자 구조 제거입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는 걸 차단하려는 거죠. 투기는 절대 안 된다는 시그널을 확실히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시장 흐름이 위험하다고 판단했겠죠. 그러면 전세 시장을 한번 볼까요? 금리가 인하되면 주택 매매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전세 시장에는 영향이 갈 수 있죠. 전세 대출이 늘어나면서 전세값이 오를 수 있어요. 특히나 수도권 전세가율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집값은 떨어지고
전셋값은 오르는 이중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전세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또 다른 영향은 대출 규제로 인한 전세 수요가 위축되면서 집주인도 전세를 꺼리고 월세로의 전환, 결국 무주택자들의 월세 부담 증가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명분이 역설적으로는 서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가격은 수요가 아니라 대출이 만든 가격이다. 그래서 대출이 막히면 지금의 집값은 버티기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수도권은 10에서 20%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가 주요 분기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정부도 이것을 모를 리 없다는 겁니다. 만약 가격이 급락할 조짐이 보이면 정부는 다시 부양책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폭락 방지일 뿐 다시 오르게 하겠다는 뜻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요즘 2030 세대들은 아파트를 주식처럼 사고 팔죠. 생애 첫 주택 구매 평균 연령과 과거 대비 대출 규모 증가 추이, 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은 주식처럼 빠르게 사고 팔 수 없죠. 아파트의 거래는 연 10% 미만, 100명이 집을 사도 10명도 매도 차익으로 이득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잘못 사면 손해를 보거나 5년 혹은 10년까지 고립될 수도 있는 자산인 거죠. 자산은 실현이 안 되면 숫자에 불과합니다. 주식은 한 번 클릭하면 팔리지만 아파트의 현실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팔 사람도 살 사람도 둘 다 대치 중이라고 보셔야 돼요. 진짜로 매물은 늘어나고 있는데 거래는 없고 가격은 뚝 떨어지지도 않고 그야말로 고요 속의 패닉. 여기서 중요한 건 무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기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대출이 가능하면 지금이 기회일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장은 공급 부족 더하기 수요 위축, 정책 불확실성이 같이 얽혀있는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은 첫 번째, 현금 비중을 유지하세요. 두 번째, 공공분양 일정을 확인하세요. 셋째, 경매 시장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2025년과 26년 공급 시기를 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경매 시장은 지금처럼 유동성이 부족할 때 금매보다 더 저렴하게 나오는 물건이 종종 등장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 집 마련은 연봉의 10배가 최대치, 그 이상은 투자의 영역이고 15배, 20배는 망할 각오까지 해야 된다. 특히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 대출을 무리하게 일으켜서 집을 사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산다는 건 뭐냐? 스스로를 고통에 몰아넣는 자기계발입니다. 전세 끼고 갭 투자하자니 전세가를 낮아서 안 되고 월세로 돌리자니 수익률 계산해보면 이자보다 낮아요. 심지어 공실 나면 손해폭탄. 자, 여기서 누가 부동산 시장을 버티고 있을까요? 정답은 이미 오래전에 샀던 사람들이죠. 다주택자, 은퇴한 60, 70 세대. 강남 대장을 들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요, 대출이 없어요. 세금만 아깝다고 생각하지 팔 이유가 없는 거죠. 파는 것보다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더 나은 거니까요. 그래서 물량이 안 나오면 정부는 이제 고민이죠. 아, 이거 시장 풀려면 공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축을 푼다고 하지만 신규 단지는 2028년 입주예요.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구축, 기존 매물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보유세 인상으로 특히 고가주택에 대해 매년 세금 부담을 크게 늘려 버티는 집주인들의 매물을 내놓게 만들고 양도세 완화로 시장에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죠. 팔고 싶으면 지금이 기회. 이런 시그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지금 시장은 겉으로는 보합세지만 내부는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6.27 대책은 굉장히 강력하고 추가 정책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도 준비 중이며 실수요자 중심의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야 하고요. 투자자라면 지금이 아니면 안 돼라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현금 흐름과 리스크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시장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민달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